자, 현재 시간 2025년 6월 16일이고요. 네, 오늘 영화는 시너스입니다. 170번째 시간이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화 시너스 죄인들인데 일단은 뭐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재도 상당히 신선했죠. 네, 그러니까 흑인들 얘기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뱀파이어가 나오면서 장르가 확 전환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블루스 음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 이야기의 숨은 사회적인 메시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분석해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즐거운 시도 같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의 특성을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회귀한다,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행의 끝은 집인 것처럼 어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야기죠. 일단 이야기 전체 틀을 보면 세미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잖아요. 그래서 세미가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빛을 가분상한 상태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영화의 처음과 끝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또 세미가 그 바깥에 나가서 바깥마을에 가서 보고 온 이야기는 또 쌍둥이들, 사촌형 쌍둥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쌍둥이가 시카고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기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회기가 겹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근데 큰 틀의 이야기는 이제 세미가 그 하루 동안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는 이야기에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라서, 크게 보면 이제 세미의 이야기 안에 두 쌍둥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가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에 나오는 것도 늘 노인이 된 세미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세미가 주인공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가 그 끔찍한 하룻밤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이거를 지켜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 이야기의 특징이 문을 넘어서느냐 못하느냐, 너는 문을 넘어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보면 이제 블루스 클럽이 만들어지는 제재소의 문에 문지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봐가면서 들여보내줍니다. 백인은 안 받아주고, 또 애니라는 캐릭터는 이제 쿼터 흑인이기 때문에 이게 백인과 흑인 사이의 정체성이 있어서 너가 여기 들어와도 되냐 말아야 되냐 실랑이가 있죠. 결국엔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문도 나오는데, 영화 처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가 교회 문을 벌컥 걸고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동안의 경험을 하고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 문을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목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던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문의 의미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을 놓고 너는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우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너는 우리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미국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 크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느냐, 아니면 각 인종별로 흑인이냐 뭐 백인이냐 뭐 히스패닉이냐 라틴계냐 아시안이냐, 이렇게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물어보는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게 핵심 주제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뱀파이어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영화 중간에 그 뱀파이어가 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뱀파이어는 초대받지 못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대받지 못하면 입장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최초로 그 드라큘라로 나온 친구 아일랜드 출신의 그 드라큘라가 여러 사람을 드라큘라로 물어서 감염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스택도 드라큘라가 되는데 드라큘라가 됐을 때 왜 나 이거 들어가도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스택은 완벽한 흑인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근데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살아있는 흑인이 아니라 드라큘라로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문을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를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문을 놓고 벌어지는 실랑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등장한 게 뱀파이어라는 소재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점점 그 처음 등장해서 아일랜드 출신의 그 혼자 출신이 나와서 그 인디언들에게 쫓기다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쫓기다가 백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백인 가정에서 그걸 받아주고 나서 백인 가정 비아일랜드인 백인을 감염시키고 그 세 명이 제재소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가서 제재소 갔다가 아무 그 들어가도 되냐는 허락을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흑인과 백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니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뭐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즐길 거냐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보다가 결과적으로 애니도 감염이 되고 애니가 그 제재소 클럽 안에 들어가서 스택을 감염시키고 점점 감염자가 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일랜드인, 비아일랜드인 백인, 그다음에 혼혈인, 그다음에 흑인, 그다음에 뭐 아시아인, 보차오 캐릭터까지 이렇게 인종적인 어떤 그라데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마다 이렇게 점점 그 흡혈을 통한 감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소를 직접 공격할 수 없는 어떤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감염을 통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문 안을 소록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특성을 통해서 우리의 형태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영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블루스 클럽 제재소에서 만든 블루스 클럽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블루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힘든 삶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된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흑인 노예로서 힘든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삶의 애환에서 출발한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흑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배자로서 학대받던 흑인들을 서로 결집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 백인으로부터 억압받던 흑인들의 어떤 해방구 역할을 음악이 했던 것 같고요. 노래가 또 한 집단을 이어주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뭐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그 콘서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 보지만 다 하나가 되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그죠? 어떤 그런 흑인들의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게 블루스 음악이었던 것 같고 블루스 음악에 흘러나오는 제재소는 많은 시간 백인으로부터 노동 착취를 받았다. 흑인들의 해방구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과 음악과 그리고 뭐 어떤 성적인 섹스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너그럽게 허용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부도덕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함구하자 뭐 이런 식의 협조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인들을 항상 제재하는 주체인 백인이 없어진 공간, 그래서 지배를 받던 흑인들만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사라진 어떤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재소 안에 블루스가 퍼지는 공간, 그러니까 흑인의 핵심인 소울이 머무는 공간에 누군가 백인이 침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재소가 깨지기 전에 블루스의 매력, 뭐 역사 유산을 잘 표현한 장면들이 꽤나 있었고, 그게 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미가 블루스를 막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같이 흥얼거리면서 그 흥이 최고조로 오를 때 이제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후대 음악 장르를 하는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약간 환상적으로 표현이 돼서 같이 막 연주하고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락도 나오고 뭐 힙합도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부심인 거죠. 흑인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기타가 그 세미의 블루스를 만들어내는 도구잖아요. 세미가 가장 잘 다루는 도구니까.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나중에는 뱀파이어들이 달려들 때 그 백인을 향해서, 그 최초의 아일랜드인 그 흡혈귀를 향해서 그 기타를 휘두르고 기타에 박혀있던 그런 원반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게 머리에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요구하는 바는 흑인의 자부심으로서 블루스를 만들어내는 기타를 가지고 백인의 뚝배기를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백인들 앞에서는 우리의 음악이 백인들보다 훨씬 좋고 잘한다, 어떤 그런 혹은 자부심의 상징, 혹은 이제 억압을 타파하는 도구로서 음악에 사용됐음을 좀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재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격을 받아서 깨지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백인들 때문에 흑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백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흑인들을 공격하지 않는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백인 캐릭터가 안 나오죠. 일단 그 제재소를 그 쌍둥이에게 팔아 넘겼던 백인도 뭐 KK단 있는 거 아니죠 얘기하니까, 요즘에 KK단이 어딨냐고 해놓고 정작 그 사람이 KK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흑인들도 뭐 보안관 아니면 목장주로서 흑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그거를 좀 강조하는 인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영화를 만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뭐 크리드나 블랙팬서, 어떤 흑인 이야기, 흑인다움 이런 걸 만든 감독이어서 충분히 또 집중하고 있는 테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흑인다움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점점 다인종 사회로,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뭐 다인종 사회인 건 되게 역사가 깊지만 점점 혼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점점 섞여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흑인다움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점점 막 사람들이 뭐 대화합의 시대로 나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 안에서 수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뭔가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인종 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옛날보다 차별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소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백인들의 모습, 그 사건이 있은 날 그 다음 날에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오면서 흑인들을 공격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요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맞는 거고, 뭐 트럼피즘이나 뭐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로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니라는 캐릭터가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분의 1 흑인인데, 그러니까 4분의 3 백인이고 4분의 1 흑인인 캐릭터인데도 본인을 흑인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순수 백인만 스스로 인정했고 했다는 점. 그러니까 조그만 난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던 흑인의 피가 섞이면 쟤는 흑인이야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마인드들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전히 블루스를 지켰던, 아버지는 블루스를 포기하고 뭐 신학의 길을 걸어라, 목사의 길을 걸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말 듣지 말고 흑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블루스를 끝까지 선택했던 세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기독교와 블루스의 대립구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세미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세미가 좋아하는 블루스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사의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세미는 그걸 거부하는 그런 관계죠. 네, 아버지가 신봉하는 건 기독교고 세미가 신봉하는 건 블루스인데, 그게 이제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세미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좀 완전 받아들이진 못하고 반항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기독교와 블루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세미는 그 블루스, 그 난리통을 겪고도 블루스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어떤 죽음들을 보고서도 그 부러진 기타를 끝까지 잡고 다시 교회를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륙과 사람들이 죽어나는 걸 보고 나서도 나는 블루스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소가 깨져나가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흑인 커뮤니티가 좀 깨져나가는 게 현실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 부분은 또 충분히 그런 차별 없이 동료로 여기고 있잖아요. 아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백인의 지배체제 아래서 핍박받고 있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 흑인 아시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재능을 탐구하는 그 아일랜드 그 놈이 세미만은 어떻게 살려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재능 있는 흑인들이 재능으로 부자가 되면 어떤 흑인다움을 버리고 약간 백인들의 삶, 기득권의 삶에 편승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백인들 돈벌이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프로스포츠나 음악계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인 플레이어들은 흑인인데 그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백인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NBA를 예로 들어보면 NBA는 사실 이제 NBA 선수 구성을 보면 흑인 선수가 70%고 그다음에 비미국,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죠. 그 유럽 비미국 백인들이 한 20% 정도 되고, 뭐 그다음에 미국 출신 백인이 한 100%, 10% 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그러니까 흑인이 선수 70%인데 감독 구성을 보면
어, 흑인 감독이 50% 미만이고 흑인 구단주는 마이클 조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부 구조는 여전히 흑인들이 차지하고 상부 구조는 흑인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공평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흑인들이 각광받는 분야인 스포츠, 그 중에서도 NBA에서조차도 상위 계층은 이제 선수가 70%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층은 백인이 많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흑백 대결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인간의 특성상 어떤 생존 기계로서, 동물로서 인간을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 사회적인 압박이 없다면 사람은 정말 누워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기대, 뭐 친구들과의 경쟁, 아니면 뭐 사회적인 시선에서 적절한 시선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어떤 자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요인을 빼고 진짜 순수하게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전히 흑인을 아래로 보고 싶어하는 백인들의 등장, 뭐 KK 다네트 언급, 또 뭐 이런 거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걸 실제로 영화에서 보여주고, 또 막 지배층의 백인, 피지배의 흑인이 가장 극렬하게 대비돼서 보여주는 게 그 당시 이제 미국 남부 목화 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여전히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여전히 백인이 지배하고 있고 다른 인종을 따라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분명 한 100년 전에 가까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인류는 수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점을 제외한 다름을 파악하고 그거를 다른 점을 정리하고 개념화시켜서 기억하는 걸 좋아하죠. 카테고리라이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의 특성을 판단하고 정리해두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게 사람인데, 일단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경계해야 일단은 안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기계로서 인간은 항상 다른 점에 눈을 두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아무리 다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은 처음에 갖고 있는 편견들 다 사라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영화 안에서도 보면은 뭐 쌍둥이와 그 보차우 그 캐릭터가 되게 친근한 걸로 나오는 거 봤을 때 일단은 오래 지내다 보면 친구가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뭐 NBA 말씀드렸지만 NBA의 그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은 이제 헬기 사고로 고인이 됐는데, 그 선수와 파우 가솔이라는 스페인 출신 선수, 백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두 선수가 꽤 오랜 시간 같이 뛰면서 호흡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그 선수 대 선수로서 동료 이상을 넘어서 정말 친한 친구가 두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비의 자식들의 대부를 뭐 파우 가솔이 해줄 정도로 친한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코비의 고등학교 친구인 백인 친구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아무리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런 게 개개인의 경험에 머물 뿐이고 그런 어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벗어나서 다른 집단의 사람과 친해질 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사실 그렇겠죠. 개개인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도 그 예를 들어서 그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범위를 넓혀서 경험을 만약에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파우 가스브가 코비처럼 특별한 동료 관계가 되기 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 원래 갖고 있던 집단 간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시선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웬만하면 다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스테레오 타입에 의한 시선, 그것으로 이어지는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파우 가슬과 코비 같은 관계는 되게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백인 경찰관에 의한 죄 없는 흑인 시민의 희생 같은 케이스는 되게 다른 사람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이 케이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을 건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타입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부터 해봤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인종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는 그냥 인종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혈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이점이 보이면 그걸 기억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집단의 사람과 모두 인연을 맺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로 치면 당장 계속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동양인, 한국인밖에 없는데, 네, 이런 어떤 다른 인종 간의 편견을 바꾸려면 그 다른 인종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뭐 경험을 해보고 뭐 하고 부딪혀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외국을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음, 음,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인종 구분이 사라질 정도로 혼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 시간 뭐 오래 걸릴 일이고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뭐 100년만 지나도 혼혈 인구가 엄청 는다고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자료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불쾌한 선입견을 불쾌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드러내지 않는 것이 시민의 예절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수많은 시민들이 실행하도록 압박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지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예절로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인종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불쾌한 선입견을 드러내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워낙 얇은 껍데기다 보니까 그것을 자극하고 이런 예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하는 나쁜 정치가들이 있다면, 다른 인종 간의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환원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욕망이 존재한다면, 지금은 이제 인종 간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지 않도록 예절로 교육하고 있지만, 그 예절의 얇은 껍데기가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겠다. 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그 인종 간의 어떤 선입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대단한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인종적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친구가 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항상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영화가 왜 시너스일까, 그러니까 죄인들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탁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시너스라는 제목을 달고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흑인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받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대우를 받고 있는 흑인으로 태어난 게 죄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 집단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 지은 사람들, 시너스라는 단어로 표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PC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강렬하구나를 알 수 있는 영화잖아요. 최근에 갈등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그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이런 PC주의를 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저거 굳이 왜 하냐, 불편하다라는 입장이 대다수거든요. 나는 원작 그대로 백인 주인공이 모델이 좋은데 내가 기억하는 주인공은 백인이고 그 모습이 나는 좋은데 왜 이러냐라는 식의 반응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한국인은 그럴만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도 다인종 사회, 뭐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한국인이 엄청난 우세를 완벽하게 점하고 있는 사회여서 사실 미국에서 백인들이 누리는 위치와 입장으로 세상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현 상태 유지 쪽에 현 상태 유지 했던 대로 또 했던 대로 하는 걸 원하는 어떤 입장을 한국인들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흑인 서사가 그동안 없었으면 다인종 서사가 다문화 서사가 없었으면 그걸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의 입장이거든요. 새로 만들면 되지. 굳이 예전에 어떤 백인 주인공으로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굳이 바꿔서 또 만들까?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어떤 서사를 만들었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블랙팬서도 흑인 주인공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 왜냐면 그런 완벽한 세계, 와칸다 제국이라는 완벽한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블랙팬서라는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열광했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꼭 그러니까 흑인들의 서사를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인종을 워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요. 저도 사실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은 저 나라에서만큼은 저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종 간의 적절한 균등을 부자연스럽지만 저렇게까지 추구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의 배치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관객이 그만큼 미국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 백인들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양한 인종들의 배우가 나와서 뭐 우정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종 간의 화합을 하자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은연중에 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이런 어떤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나 PC 들어간 작품 안 볼래 하는 태도를 또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고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상품이고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보는 건데 굳이 불쾌하게 억지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미국에 사는 동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내가 미국에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PC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